오늘의 글로벌 경제 이슈를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덕으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한국이 인도와 방산 분야 교류폭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장재복 주인도 한국 대사는 한국이 인도와 국방협력 강화를 위해 잠수함 기술 및 미사일 체계 공유 의사를 전했다고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정상회담 내용을 브리핑했는데요. 장 대사는 한국과 인도의 국방협력을 강화하는 데 양 정상이 뜻을 같이 했으며 전략적 소통과 협의를 개선해 나가는 데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설명했죠. 이와 함께 한국은 3년 동안 인도 내 고부가 가치 기반 시설 확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4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고 또 지난 2009년 체결된 한국-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인도와 국방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한화오션과 한화에어로 등 K방산의 인도 시장 공략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도는 세계 최대의 방산 무기 수입국 중 하나죠. 국방비 지출은 글로벌 3위, 세계 군사력 순위는 4위에 이릅니다. 지난해 방산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약 84조 원에 달했고요. 이 중 국방체계 및 인프라 현대화를 위해 책정된 금액도 약 24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때문에 국내 방산 기업들도 인도 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김대영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해외사업센터장은 지난 6월 인도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화오션과 함께 인도와 외국 방산업체가 전략적인 제휴관계를 맺고 재래식 잠수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인 P75I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모색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도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는 한화오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좋은 소식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자, 이 기사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에 국내 방산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인도 시장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죠. 지금 세계 정세를 보면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이쪽이 있고요. 반대로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반서방 세력이 있습니다. 언제는 이 두 세력이 없었냐? 항상 있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공급망 재편이라는 경제적인 이슈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이런 문제까지 터지면서 이런 것들이 더 심화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시 말하자면은 민주주의 세력 대 권위주의 세력, 이 대결로도 볼 수 있고요. 자본주의 세력 대 공산주의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이 상황은 항상 맞는 건 아니니까요. 아무튼 두 세력의 마찰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당연히 국방력 강화를 원하는 나라가 있겠죠. 중국이 가상 적국인 인도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많이 소식을 접했던 폴란드, 그리고 헝가리 같은 곳들도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는 서방의 최전선이니까 국방력 강화를 원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 방산이냐?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성능을 들 수 있겠어요. 물론 최고급 무기들 이런 거에 비해서는 성능이 약간 떨어지지만 그래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데 버금가는 성능 정도는 된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빨리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생산력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유럽이 굉장히 약점을 보이는 부분이죠. 그런데 당장 국방력이 급한 나라들, 폴란드나 헝가리 같은 나라들로서는 이 생산력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굶어 죽겠는데 눈앞에 있는 라면이 있고요. 한 달 뒤에 먹을 수 있는 고급 레스토랑이 있다면은 어느 쪽이 더 귀중하겠어요? 당연히 당장 앞에 있는 라면이 훨씬 더 귀중한 가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규격을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단은 서방 쪽에 속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무기를 팔 수 있는 곳도 당연히 서방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나토와도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에 가입한 파트너 국가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의 무기는 대부분 이 나토의 규격에 맞춰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매하는 데 유리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주목받을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의 주가 흐름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지난해 8월에 대규모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한 1년 정도 이렇게 큰 이슈가 없다 보니까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측면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다올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이 다올투자증권은 폴란드 방산 박람회에서 있었던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의 성과, 이 부분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6년 만에 주도국 자격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상당히 유의미한 MOU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 건 체결이 됐다고 해요. 지금 국내 방산에서 가장 주목받는 나라가 말씀드렸던 서방의 최전선 폴란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방력 강화 수요가 굉장히 많고요. 앞으로도 우리나라와의 협력 관계가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투자자 입장에선 지금의 지지부진한 흐름이 다소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 개선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사실 국내 방산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은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죠. 기술력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정부의 제도적인 틀 안에 들어가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이라는 현실적인 위협이 있다는 이런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종합하면요, 폭발적인 성장은 쉽지 않지만은 제한적인 경쟁 구도 안에서 안정적인 사업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불안정한 세계 정세를 보면요, 우리나라 방산 기업의 매출이나 이런 실적 같은 것들이 크게 개선될 어떤 조짐 같은 것들, 요소로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통한 고속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방산 기업들 대부분 주가 수익률, 그러니까 퍼 같은 지표들로 봤을 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를 했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기대감 같은 거를 충분히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